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이렇게 정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나는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진다, 늘어진다 하시는 분들 많죠. 입맛도 없고 몸은 몸대로 무겁고 괜히 뭐 좀 짜증만 나고 심하면 막 식은땀까지 나면서 이게 하루가 너무 길다 이러신 분들 많아요. 한마디로 짐 빠진다, 나는 기력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 아랫배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아랫배가 차갑네? 맞아요. 반대로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는 뜨겁네? 네, 수승화강이 잘 안 돼요. 얼굴은 덥고 입 마르고 뭐 건조하고 눈도 뻑뻑하고, 근데 아랫배하고 다리 만져보면 차갑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맘때가 되잖아요. 그럼 항상 찾는 게 나 보양식 좀 먹어야겠다 그러시잖아요. 좋은 보양식 참 많습니다. 삼계탕, 주어탕, 흑염소 이런 것들 실제 정말 많은 보양식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보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흑염소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 상담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부인이, 내 남편이, 내 딸이 기력이 없는데 흑염소 좀 먹여도 되냐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양식의 대명사 이 흑염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성 본초입니다. 아니 이렇게 날도 더운데 왜 따뜻한 성질의 고기를 먹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여름에는 겉은 뜨거운데 속은 굉장히 냉해져 있습니다. 덥다고 냉수 마시고 다 차가운 거 많이 마시잖아요. 체질적으로 나는 타고난 기운이 약하다든지 평소에 손발이 차고 저혈압이 있고 만성 피로를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흑염소만큼 여름 보양에 잘 맞는 음식도 드문 것 같아요. 요즘 흑염소 관련 제품들도 참 많잖아요. 실제로 다양한 건강식품 매장이라든지 온라인 몰만 검색을 해도 이 흑염소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고, 우리 해밀레몰에도 흑염소 제품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흑염소하고 관련된 질문도 참 많이 하세요. 내가 먹어도 되냐? 이거 먹어서 내가 좀 건강에 도움이 되냐? 그래서 오늘은 흑염소 특정 제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추천 이런 것보다는 흑염소라는 게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효능과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흑염소하고 궁합이 잘 맞는 본초, 약초는 어떤 게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잖아요. 나는 단백질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고기 자체를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고기가 부드럽고 흡수가 잘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고. 중국 의서에는 흑염소에 대해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무독하다, 또 기운을 보태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장기를 보호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양기를 북돋아주고 허약한 몸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흑염소는 단순히 스테미너 음식이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딱 3가지 이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양기 회복입니다. 흑염소는 인체의 생명에너지, 즉 양기를 보충해주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추위를 잘 타고 손발이 늘 차갑고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늘어져 있고 피곤한 분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약재가 바로 흑염소예요. 특히 나는 몸은 뜨거운데 유독 아랫배만 차갑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타고난 체력이 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 없다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의 여성, 또 유산한 여성들에게도 많이 추천되는 게 흑염소인데요. 출산, 유산을 거치면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흑염소는 보혈작용, 혈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 기력 보충 효과를 함께 가지기 때문에 산후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산후 처방이죠. 당귀 양육탕이라는 그런 처방에도 흑염소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 하체가 가늘어진다, 그래서 난 근육보험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낙에 고단백 식품이 흑염소고 소화가 잘 돼서 소화력이 약한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고, 이 흑염소에는 특히 칼슘하고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우리 중년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죠. 아라키돈산, 리놀렌산이 많아서 이런 성분들이 어디에? 뇌 신경세포의 성장이라든지 면역 조절, 혈관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은 물론이고 한참 체력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 또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좋습니다. 흑염소 하게 되면 남성들에게만 좋은 음식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빈혈,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산후 보양이라든지 냉증 체질 개선, 이렇게 여성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흑염소를 먹을 때 보통 어때요? 한방 약초들하고 함께 달여서 먹잖아요. 누린내도 잡고 그 흑염소의 효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흑염소하고 궁합이 잘 맞는 본초 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흑염소 고울 때 뭘 같이 넣으면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오늘 궁합이 잘 맞는 대표적인 약초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초들이 궁합이 잘 맞는데 특히 영지, 복령, 당귀, 청궁, 작약, 이것은 면역을 증강해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행 개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의 기력 보충을 몸 전체로 확산하는 핵심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귀, 청궁, 이 작약은 혈액순환과 보혈 작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염소의 보양 효과를 좀 부드럽게 확장하고 기력 회복과 냉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삼, 홍삼, 녹용은 강력한 보양, 면역, 항피로 작용을 하는 약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흑염소의 기본 보양작용 플러스 극대화의 기능을 덧붙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백출은 소화하기를 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흑염소가 주는 보양 에너지를 소화 흡수에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침향 강한 계피의 조합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혈액순환을 시켜줘서 먹고 나면 냉한 몸이 좀 즉각적으로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말초, 손발 끝까지 피가 도는구나, 혈액이 잘 흐르는 느낌이 나는구나 하실 거예요. 즉 흑염소와 함께 이 따뜻함과 활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자소엽하게 된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서 흑염소의 보혈 효과에 더해서 일종의 면역 수호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소엽이에요. 이 칡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간을 보호해요.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갱년기 여성의 불면증,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체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줘요.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흑염소와 함께 음과 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흑염소하고 궁합이 안 맞는 약초는 어떤 것들이냐? 황년, 현삼, 대황, 지모, 황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년의 강한 청열 작용 때문에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고, 현삼은 흑염소하고 같이 먹게 되면 위장에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황이라는 약초도 궁합이 안 맞는데 강력한 사하 성분이 있기 때문에 흑염소하고 드시게 되면 설사라든지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학적인 가치를 긴 말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본인이 아시잖아요. 본인들이 먹고 좋게 되면 어때요? 이거 좋아,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막 선전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가정에서 가정으로 대대손손 전해오는 국민 보양식 하면 그게 바로 흑염소라는 거죠. 문제는 이 흑염소가 먹고 싶긴 한데 믿고 맡길 데가 없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어때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흑염소 고우는 과정을 직접 지키고 서 있었다가 확인하고 먹이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문제는 시중의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출처불명의 좋다는 약초들을 막 맘대로 넣고 다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울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못 먹으면 안 먹는 것만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한 통제 하에서 제대로 방목해서 자연에서 제대로 키운 흑염소냐, 또 그 흑염소하고 궁합이 잘 맞는 전통 식물성 원료가 잘 배합이 됐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조할 때 조금 가급적이면 과학적인 제조 공정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생이잖아요. 위생은 물론이고 좀 제대로 된 성분들을 추출하고 농축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제조 환경,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덥다고 무조건 꼭 찬 음식만 찾다 보면 더 탈이 날 수 있어요. 이열치열이란 말처럼 여름에도 따뜻한 기운을 가진 보양 재료를 통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고기도 좋지만 좀 체질적으로 내가 냉하다, 기운이 좀 허약한 체질이다, 그러면 흑염소가 오히려 더 잘 맞는 보양식이 될 수도 있겠죠.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제대로 알고 드시자고요. 오늘도 해밀리 하세요.